많이 본 기사를 통해 글로벌 기업 소식과 산업 트렌드를 알아보는 덕으로 인사이트 시간입니다. 미국이 폴란드에 이어 루마니아 원전 수주도 유력할 걸로 보인다는 기사 먼저 보겠습니다. 지난 9일 미국 수출입은행은 루마니아 체르나보다 신규 원전 사업에 대한 여신의향서를 발급했다고 밝혔는데요. 이에 따라 수출입은행은 총 90억 달러, 체르나보다 원전 사업비 중 약 3분의 1을 지원하게 됩니다. 루마니아가 미국 수출입은행의 지원으로 체르나보다 원전 건설에 나서는 만큼 수주전에서 경합을 벌이고 있는 한수원의 입지는 위축될 걸로 보입니다. 반면 한수원의 폴란드 퐁투누프 지역 원전 사업은 구체화되는 모습인데요. 한국수력원자력은 폴란드 원전 사업의 지분 49%를 보유하며 이에 상응하는 대출을 지원하는 자금 조달안을 제시했습니다. 한수원이 제시한 자금 조달안은 파트너사들의 지분 참여를 통해 20%, 부채를 80% 조달하는 방안으로 한수원이 49%, 폴란드 업체들이 51%의 지분을 갖게 되는데요. 한수원은 폴란드 원전 사업비 약 40조 원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다음은 LG화학이 미국 테네시에 양극재 공장 설립을 검토하고 있다는 기사 보겠습니다. 지난 14일 업계에 따르면 LG화학은 테네시주 클락스빌에 수조 원을 투자해 양극재 공장 건설을 추진 중에 있는데요. 이번 공장 건설은 테네시주 역사상 두 번째로 큰 투자 규모로 LG화학은 이달 말 투자 계획을 발표하고 건설에 나설 계획입니다. LG화학은 신공장을 활용해 IRA 대비에 나서며 LG에너지솔루션과 제너럴모터스 합작법인인 얼티엄셀즈 수요에도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스페인 총리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을 방문할 예정이라는 기사 보겠습니다. 현지 시간 13일 스페인 현지 매체에 따르면 산체스 총리는 이번 주 한국을 방문해 삼성전자 주요 경영진과 만날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스페인은 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해 지난 5월 약 160조 원의 기금을 조성했으며 5나노미터 이하의 첨단 반도체를 양산한 시설을 유치하기 위해 6개 이상의 글로벌 기업과 논의 중인데요. 삼성전자는 유력 후보 중 하나로 TSMC가 유럽 투자에 소극적 태도를 보이자 유럽이 삼성의 행보에 주목하게 된 겁니다. 삼성전자 역시 스페인 정부와 활발히 교류하는 만큼 이번 스페인 총리의 방한 시 이재용 회장의 직접 접견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오늘 살펴볼 내용들 짚어봤고요. 좀 더 자세한 기사 내용은 덕으로 홈페이지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사 속 내용 더 심층적으로 알아보기 위해서 이야기 나눠봐야겠죠. 김병용 덕으로 편집국 수석 에디터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일단 이 원전 이야기를 또 해봐야 될 텐데 지금 루마니아에서도 사실은 수주전이 벌어지고 있다. 근데 거기에서 지금 미국이 수출입은행에서 여신의향서를 발급을 하면서 이것도 역시나 미국이 가져가는 게 아니냐. 좀 폴란드랑 이렇게 비슷한 경우가 되고 확실시 되는 모습인데 또 일각에서는 한수원이 미국과 협업을 할 거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좀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폴란드랑 비슷한 사례가 될 것 같아요. 폴란드도 이제 사실 미국, 프랑스, 한국 3파전이었는데 사실상은 이제 미국과 한국의 2파전이었다는 건데 실제로 가격 정률도 훨씬 더 앞서 있는 건 사실이고 여러 가지 기술 이전 같은 것도 더 좋은 조건을 제시했지만 역시 돈의 논리 그래가지고 미국에서 돈을 대줄 테니 그래서 화이팅하우스가 된 것 같고 루마니아 건도 이제 비슷한 형태로 비슷한 메커니즘으로 이제 미국으로 사실상 간 게 아닌가라는 게 보이고요. 예. 네. 그래서 좀 역시 아쉽죠. 근데 한국도 역시나 그 폴란드나 유럽 원전할 때 한국수출입은행이나 무역보험공사에서 지원을 해주고 거의 한 50% 정도 절반 가까이 지원해주고 그거에 대한 비용은 나중에 원전 지어서 전기료를 받는다 이런 안건을 제안했지만 미국이 좀 더 돈의 힘으로 앞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이렇게 좀 자금을 대주겠다 이렇게 제안을 하면 거의 확실시 되는 그렇죠. 그런 모습인 거네요. 네. 그다음 이제 우리 그 폴란드 원전 이야기도 계속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사실은 이거 본 계약까지는 또 너무 섣부르게 좋아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도 있거든요. 그리고
그 이유가 이제 한국개발연구원은 투자 심사를 받는 게 쉽지만은 않을 거다.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거기에 더해서 이제 또 웨스팅하우스와 소송전 아직 남아 있기 때문에 좀 변수들이 있을 거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어떻게 지금 되고 있는 건가요? 투자 시위권은 제가 봤을 때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역시 이제 웨스팅하우스의 그 소송, 네. 특허 소송인데 이게 지금 뭐 저기 웨스팅하우스 부사장이 얼마 전에 뭐 체코 언론 인터뷰한 것도 저희가 쓴 적이 있는데 네. 체코에서도 이제 비슷한 소송전을 하겠다라고 얘기는 뭐냐면 지금 우리가 한선이 이제 원전을 지을 때 웨스팅하우스의 도움으로 지었거든요. 그때 기술 이전도 받고 해서 그러면서 원천 기술을 사실 웨스팅하우스 갖고 있는 건 맞습니다. 특히나 네. 이제 한국이 뭐 수출하려고 하려는 이제 API 1400 같은 경우도 웨스팅하우스가 갖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웨스팅하우스가 허락을 해줘야 돼요. 근데 우리가 지금 폴란드나 뭐 체코나 루마니아 건도 다 이제 기술 이전을 약속했거든요. 근데 이거는 분명 원천 기술 업체인 그 웨스팅하우스에서 허락을 해줘야 됩니다. 이 문제가 계속 지금 나올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 기술 이전뿐만 아니라 또 원전 수주에서는 또 미국 에너지부 승인도 필요합니다. 미국 업체에 네. 기술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계속 이제 아킬레스 건으로 작용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루마니아 건도 마찬가지고 체코 건도 지금 남아 있거든요. 남아 있고 뭐 지금 동유럽에서 다양한 원전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항상 이제 미국이랑 서로 붙는 거거든요. 붙는 이제 서로 경쟁하는 건데 이 소송전, 이 특허 소송이 계속 발목 잡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웨스팅하우스뿐만 아니라 또 미국의 에너지부에도 그렇죠. 네. 이렇게 심사를 네. 받아야 된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든 웨스팅하우스랑 한수원이랑 뭐 네. 코옥을 한다든지 그런 형태로 좀 풀어야 되지 않을까. 네. 협력하는 형태로 가야 네, 될 뭐 수 그런 있다. 경우도 있었으니까요, 지금까지. 네, 네. 네, 여기까지 원전 관련 이슈는 정리를 해보도록 하고요. 이제 LG화학 이야기를 넘어가서 해볼 네. 텐데 지금 이 LG화학 같은 경우에는 양극재에 집중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네. 이 미국 내 공장들이 지금 그러면 전부 다 양극재 생산을 위한 공장인 네, 건가요? 지금 뭐 공장 확정된 건 아니라고 저희들이 썼지만 사실 내용을 보면 확정이 됐습니다. 부지도 이미 됐고 아마 이르면 이달 말에 될 것 같고요. 네, 이렇게 네. 말에 발표를 한다고 네, 했으니까. 투자 금액도 저희들이 뭐 요청에 의해서 삭제했지만 어. 4조 2천억 정도 될 것 같고요. 아마 네. 이제 사인만 남은 상태고요. 근데 이게 왜냐 간단해요. 그러니까 지금 배터리 기업들이 지금 수직 계열화에 앞서고 있어요. 나서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1차 수직 계열화는 이제 소재 배터리 소재 관련돼서 수직 계열화를 하고 있고요. 네. 이제 2차 수직 계열화는 이제 애초부터 그 광물부터 배터리에 필요한 광물 그 수급부터 또 재활용까지 다 수급하는 단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LG 엔솔의 그 사슬 체계를 보면 뭐 지금 여기 지금 양극재 공장인데 양극재 네. 공장은 LG하게 하고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뭐 재활용은 라이프사이클 이 협약을 맺고 투자돼 있죠 이미. 또 여러 가지 다양한 이제 고려 아이언도 하고 있고 다양한 이제 일종의 그 생태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이번 공장도 이 지금 테네시주에 짓는 공장도 그 근처 인근에 자리 잡고 있는 GM과 LG 에너지솔루션의 배터리 합작사 얼티엄셀이라는 그 기업에 양극재를 공급하기 위한 공장이고요. 그리고 뭐 지금 이런 움직임들은 뭐 계속 될 것 같고요. 예, 그래서 LG화학이 더 많이 투자할 것 같고 또 대표적으로 포스코케미칼. 뭐 우리나라 뭐 양극재 업체들이 몇 군데 있죠. 유명한 기업들이 네. 뭐 포스코케미칼 그다음에 뭐 에코프로-PM 뭐 이런 네. 것들이 있는데 이런 기업들이 다 이제 미국 가야 되는 상황이고요. 뭐 인플라 감축법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요 이제. 네. 가야 되는 상황이고 지금 포스코케미칼은 뭐 너무 최근 기사가 떴지만 다양한 지금 완성차 업체들의 러브콜이 이어지고 있어요. 네. 그래서 뭐 지금 포드나 GM이나 뭐 스텔란티스, 그 북미 자동차 3사가 지금 양극재뿐만 아니라 음극재도 조인트 벤처를 하자라는 얘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이런 이제 그 광물 자원부터 소재를 기반으로 한 수직 계열화는 계속 갈 것 같다. 이런 흐름이 계속 있을 것 같고 이런 공장 짓는 일이 계속 있을 거예요 앞으로. 계속. 네네. 네. 뭐 기사에서는 확실시 되지 않은 것처럼 나오긴 했지만 네. 결국에는 확실한 사안으로 거의 발표, 판단이 된다. 그러니까 발표만 남았습니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고 이제 이 방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얼티엄 셀즈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이달 초부터 이제 배터리 양산을 시작했다고 하더라고요. 네네네. 그래서 이게 국내 배터리 업체랑 또 미국 완성차 업체가 음. 이제 합작사가 이렇게 배터리 처음이죠? 생산을 네네. 시작한 건 처음이라고 하는데 네. 그러면 이 얼티엄 셀즈가 이 합작사들 사이에선 조금 우위를 점하게 되는 건가요? 일단 어떻게 뭐 되는 건가요? 지분 구조는 GM에서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음. 근데 이게 뭐 기본적으로 배터리 개발의 주도권은 당연히 네. LG 에너지솔루션 가지고 있고요. 뭐 네. 지금 생산하고 있는데 지금 뭐 모자라요 지금. 어. 예, 이거 지금 만들어도 지금 4공장, 그러니까 3공장까지 확정됐고, 뭐 4공장도 지금 뭐 한다 말들이 많은데, 네. GM은 좀 빨리 해달라. 음. 근데 이제 LG 에너지솔루션은 좀 이게 한두 푼 들어간 것도 아니고, 어. 한번 공장 지을 투자했다가 몇 조 원씩 들어가는 건데, 좀 천천히 하자라는 이제 느긋한 입장인데, GM은 지금 뭐 지금 배터리가 없어가지고, 얼티엄 셀이라는 이 배터리가 없어가지고 전기차를 다 못 만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양산을 GM전은 빨리 더 많이 더 많이 짓자라는 입장이고요. LG 에너지솔루션은 좀 여러 가지 환경도 있으니까 대투자 환경들을 좀 고려하면서 좀 한 텀 쉬어가자 그런 입장인데 아마 근데 4공장도 아마 조만간 발표할 것 같아요. 4공장까지 네네. 좀 발표를 네. 앞두고 있다. 네네. 3공장까지는 확정을 했고요. 네. 이렇게 해서 이제 LG화학 관련 기사도 살펴봤고요. 이제 다음으로는 이제 삼성전자 이야기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스페인에서 또 네. 반도체에 대규모 투자를 했다. 이런 투자를 하겠 뭐 네. 그건, 네, 이제 정부에서 뭐 이렇게 러브콜을 보낸 거죠. 하겠다 했는데 좀 갑자기 이렇게 반도체 육성을 위해서 나서는 이유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이 기사가 네. 사실은 이제 국내의 삼성전자 보도자료에 보면은 이제 한종희 부회장과 지금 이번에 방한하는 스페인 총리가 만났었어요. 네. 근데 거기에 국내 기사들 뭐가 나오냐면 엑스포, 부산 엑스포의 협조 당부 그 멘트만 나왔는데 이제 저희 네. 더구로의 기사를 보시면 저희 이제 스페인 현지 언론 기사를 보고 쓴 거니까 거기는 엑스포 얘기는 하나도 없습니다. 뭐가 있냐면 이 스페인 총리가 스페인에다가 반도체 공장 좀 지어달라. 이거가 핵심 얘기였어요. 그러니까 엑스포는 얘기가 전혀 나오지 않은 거네요. 엑스포 얘기는 했어요. 삼성의 요청 사항이었던 거죠. 근데 그 입장에서는 뭐 그게 중요한 얘기는 그건 됐고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외신에서는 이게 더 중요하다. 알겠고 현지에서는 알겠고 그 얘기는 알겠습니다. 일단 알겠는데 더 중요한 건 그들의 입장에서는 이제 반도체 공장이었죠. 그쵸. 그럼 왜 반도체 공장을 자꾸 왜 지어달라고 하냐? 네. 유럽이 이제 코로나 터지면서 이제 한때 자동차도 못 만들었잖아요. 그때 왜 그랬냐면 그 자동차에 들어가는 반도체가 뭐 코로나로 공장이 셧다운되면서 수급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이 코로나 터지면서 제조 공장이 지금 없으니까 그 불편한 문제 느낀 거죠. 이거 이제 안 되겠다. 무조건 뭐 원천 기술, 설계 기술만 갖고 있다고 해서 좋은 게 아니다. 직접 공장에 있어야겠다. 근데 지금 유럽 그 반도체 점유율이 유럽 지역 9%밖에 안 돼요. 그래서 이제 유럽 EU에서 이거를 20%까지 끌어올리겠다. 생산량을. 그래서 그게 이제 EU 반도체 지원법인데 그게 약 우리나라 금액으로 61조 원 정도의 그 지원금을 책정해 놓은 거예요. 와서 공장 지어주면 우리가 여기서 지원해줄게. 근데 그 금액에 61조 원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뭐 지금 대부분 반도체 업체들이 다 아시아 기업들이니까 TSMC나 삼성전자한테 이제 요청을 했던 거고요. 그래서 실제로 인텔은 아일랜드에 지금 추가 투자를 하고 있고요. TSMC도 지금 뭐 독일을 간다, 뭐 독일이 안 돼가지고 같이 이탈리아 간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고. 이제 스페인은 이런 차원에서 삼성전자 요청을 한 거죠. 왜냐면 이제 스페인이 최근에 그 배터리 이쪽 소위 말하는 이제 배터리나 아니면 반도체 산업의 육성에 전 정부 차원에서 차원에서 지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삼성전자 요청을 하러 이번에 이제 총리가 방한을 하는 거고요. 아마 이종 회장을 만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그런 배경이 있고요. 삼성도 좀 고민이 되는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일단은 그런 충분한 자금도 필요 있고 지원 금액도 있고 또 이제 그 유럽의 반도체 수요도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늘 거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이제 지을 필요성은 있다. 그런 내부 보고서도 있습니다. 반도체 그 지금 삼성전자의 반도체 생산 거점이 미국이랑 한국에 있는데 유럽도 어느 정도 줘야겠다는 도 있고 때마침 유럽에서 지원금 책정해 놓고 또 하나 지금 유럽에는 공장이 없는 상태죠. 근데 게다가 또 어떤 이유가 있냐면 유럽은 반도체 공장은 없지만
반도체 장비를 만드는 회사들이 있어요. ASML이나 대표적으로 있고 또 하나는 이제 그 팹리스 기업들이 있습니다. 뭐 NXP나 인피니언 기업들이 이런 기업들이 있는데 이런 기업들은 이제 뭐냐면 반도체를 지금 만들지는 않지만 설계하는 업체들이에요. 근데 이 업체들이 그럼 어디다가 설계할 테니까 막 생산을 의뢰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게 이제 삼성 이제 파운드리 공장이라고 하는데 삼성전자 파운드리 공장이 이제 미국에 있거든요. 텍사스인데 그러면 고객사가 바로 옆에 있으니까 그래서 유럽에 뭐 파운드리 반도체 공장을 짓는다라는 안이 유력하게 나오고 있고 삼성전자도 지금 그런 필요가 내부의 삼성전자 반도체 성장을 위해서는 그런 무브먼트가 있어야 된다는 건 내부 보고서 많이 올라오고 있어요. 근데 돈도 충분해요. 지금 유보금이 제가 알기로는 120조 원이 넘는 걸로, 그러니까 120조 원도 쌓여 있으니 또 때마침 또 이재용 회장이 부회장이 이제 회장에서 취임했잖아요. 네. 뭔가 이제 공격적인 투자가 있어질 것 같은데 그런 의미에서 유럽의 그 반도체 거점 생산 거점 마련하는 거는 뭐 꽤나 의미 있다. 또 어떤 이유가 있냐면 지금 뭐 엔비디아 인수나 ARM 인수가 사실상 쉽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기획 문제뿐만 아니라 이게 이제 독과점 문제도 있어요. 네, 최근에 그래서 뭐 뭐 승인 거부된 경우가 많아가지고 사실은 어느 한 업체를 이제 인수하는 거는 사실상 쉽지 않다 현실적으로. 그러면 오히려 뭐 지분 투자와 더불어 생산 거점을 마련하는 게 또 삼성전자 반도체의 성장은 또 전략이 되지 않을까. 근데 이미 미국 시장을 하고 있고 한국도 이미 있으니까 유럽에 하는 게 하나의 좋은 대안이다라고 보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번 총리와의 만남을 통해서 또 다른 이제 시나리오가 나올 수 있는 거겠네요. 건데 이제 사실은 그 스페인의 일방적인 구애죠. 근데 뭐 스페인의 삼성전자가 공장을 지어야 된다라는 이유는 없고 그거는 원하는 건데 왜냐하면 이 반도체 공장은 인프라가 잘 깔려 있어야 됩니다. 많은 양의 그 전기와 그 용수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인프라 지원이 확실해야 돼요. 그래서 뭐 일단은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들어보겠죠. 그러니까 스페인 한 국가의 차원이 아니라 EU 전체에서 그렇죠. 이제 좀 반도체를 육성하기 EU 위해서 전체 차원에서 이제 그런 금액 만들어 놓고 각 나라에서 이제 유치하면 그 돈을 받는 거죠. 그 나라가. 네, 그러한 이유로 이제 스페인도 반도체를 이제 육성을 하려고 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고. 방금 전에 이제 TSMC가 독일에 또 투자를 논의했다가 뭐 이탈리아로 바꿨다가 좀 이런 얘기가 있는데 또 이 기사에서는 유럽 투자에는 좀 소극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왜 그런 건가요? 이게 이제 이게 한두 푼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금액이. 근데 이제 TSMC는 지금 무슨 이슈가 있냐면 중국 이슈가 있어요. 뭐 중국이 맨날 대만 침공한다 위협하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좀 가야겠다 해외로. 근데 이미 그래서 미국 공장은 추가로 짓는다고 확정을 했고요. 그래서 유럽에도 좀 유럽에서도 이제 유럽 국가들이 TSMC에 러브콜을 많이 보냈죠. 보내고 있는데 고민인 것 같아요. 뭐 인력 문제도 있고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뭐 투자 문제도 있고 해서 뭐 거의 처음에 나왔던 내용들을 보면 거의 가는 걸로 확정돼 있는데 지금은 뭐 자꾸 말 달라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더 좀 재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미국 투자를 좀 추가로 확정한다고 했기 때문에 뭐 여기 한꺼번에 많은 돈을 투입할 수 없다 보니까 좀 고민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해외로 이제 좀 더 거점을 늘리려고 하고 있긴 하지만 자금 문제 등 여러 가지 이유로 조금 고민을 하고 있는 모습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여기까지 이제 기사 속 내용들 살펴봤고요. 오늘은 원전 이슈 그리고 LG화학 공장 건설 이슈와 또 이제 스페인 총리가 반도체 육성에 나서면서 삼성전자에 방문을 한다고 하는데 이게 과연 어떻게 될지 이것까지 같이 얘기를 해봤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지금까지 더구로 인사이트였습니다. 고맙습니다.